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나입니다. 오늘 방송하기 전에 지난번 슈퍼땡스 보내주신 분 찐원조 박종진님 이렇게 자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불교 신자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에게 격려를 하셨습니다. 이현님 늘 보내주시고 유진 리 5842 보내주셨고 또 자주 보내시는 박케이님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젤은 없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로 구독료 보내신 분들은 요 다음번 방송에서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아주 세상이 돌아가는 게 막 격동의 지금 세월을 살고 있죠. 지금 그린란드 문제가 지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건 당연하죠. 어떻게 한 나라가 아무리 작은 나라라도 나라를 산다는데 그게 어떻게 간단하게 이 일이 진행되겠습니까? 저쪽에 저항도 많고 유럽이 근데 이게 지금 서로 상반되는 뉴스가 나와요. 유럽 나토의 의장인 사람은 트통이 그린란드를 접수하는 거를 환영한다 그러고 또 유럽의 각 국가들은 반대한다 그러고 또 그린란드를 무장을 시킨다고 또 군대를 보낸다 그러고 지금 서로 앞뒤가 안 맞는 뉴스들이 너무 여기저기서 튀어나오기 때문에 어느 게 진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지난 방송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는 트통이 원하는 대로 성취가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그런 이야기가 다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추이를 봐가면서 뉴스가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또 세상 뉴스도 그거를 자주 요새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캔디스 오웬스 얘기를 많이 했죠. 왜냐면 그 여자가 몇백만이 그 사람 뉴스를 듣는 인플루언서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타임 트래블이라든가 루킹 글래스 같은 그런 테크놀로지 관련된 얘기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세계에서 넘버원 팟캐스터로 앞으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거다라는 얘기를 제가 몇 달 전에 했는데 지금 그녀가 되게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예상한 대로의 그런 행동들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이란 얘기는 이제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인텔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2026년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어떤 이벤트들이 생기는 시작되는 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제 기존의 올드가드들이 지배하던 이 세상이 지금 무너지고 있죠. 그리고 많은 나라들의 숨겨진 비밀들 같은 것이 우리 표면에 드러나고 있고 완전히 우리에게 알려질 거다. 그래서 올해나 내년에는 모든 것이 폭로되는 그런 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통이 이제 1월 20일이 돼야 이제 집권한 지 1년이 되는 건데 그 1년 동안이 정말 너무나 많은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미국 전역에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미네소타주라든가 여러 주들의 비리라든가 아주 그냥 몇십 년을 그런 식으로 지내고 연방정부에서 여러 가지 사회복지 기금을 주면 아주 그냥 소말리아 사람들이 아예 그냥 그런 돈을 사기를 친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게 다 드러났고
그 미네소타 주는 지금 뭐 아이스 요원들을 이제 뭐 아이스 요원이 거의 죽게 생겼으니까 차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정당방위죠. 엄밀히 따지면. 그래서 이제 자기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래서 총을 쏴서 이제 죽었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뭐 때는 이때다 뭐 아주 그냥 자기네들이 말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잡아가지고 지금 뭐 아이스 요원들을 뭐 말도 못하게 빌리파이 한다 그럴까? 하여튼 뭐 그렇게 악마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막 불을 지르고 뭐 지금 굉장히 그 미네소타가 지금 혼란한 가운데 있으니까 트통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협박은 아니죠. 이제 진짜 그렇게 할 거죠. 트럼프가 만약에 상황이 그러면 그래서 인서렉션 내가 인서렉션 액트 반란법을 발동해서 내가 군대를 보내서 진압을 할 거니까 내가 그거 하기 전에 미네소타에 있는 자체 내에서 그 폭동자들 시위자들을 제압하고 잘 좀 수습 좀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개입을 해야 될 상황이면 개입을 하겠다. 이제 인서렉션 액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빅딜이거든요. 심각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네소타는 뭐 그런 상태에 있고 뭐 이라는 뭐 공격을 뭐 하니 어쩌니 하면서 지금 아직도 공격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에 있는데 요런 얘기들은 뭐 여러분들이 일반 뉴스에서도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하면은 CDC는 이제 Center for Disease Control 해가지고 이제 질병 통제청인가 뭐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새로운 수장이 이제 트루통이 들어서면서 지명이 됐으니까 그들은 이제 흰고무신과 팬데믹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폭로하고 있고 그동안 있었던 얘기들을 다 뒤집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 그 라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이제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또 많은 상하원들이 라버트 케네디 주니어와 같이 함께하고 있어서 그런 지금 모든 돌아가는 일을 과거 바이든 행정부 때에 완전히 반대로 뒤집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거는 이제 구조적으로 그들이 설계한 대로 지금 이제 폭로를 하고 있고 트통이 먼저 그 도난당한 선거를 먼저 폭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나라들 그런 일이 미국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나라들의 그 실제 있었던 일들을 차례차례로 폭로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지금 보는 그런 묵도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라버트 케네디 주니어 얘기는 했고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이 자기네들이 계획한 구조로 보면은 트통이 먼저 폭로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렇게 짰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통을 먼저 이제 그 부정 땡땡 그 선거하는 거 있죠. 그거의 것을 먼저 폭로를 하고 그것이 된 다음에 또 민주당과 유엔을 통해서 여러 나라들이 함께 그 부정 땡땡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차례차례로 폭로한다. 그 다음에 그 앱스 땡땡 사건은 제가 지난번에 레스 웩스너를 주목해라. 그 JP 몰간 또 버전 아일랜드에서 실제 있었던 여러 가지 작전들을 과 연결되면서 앞으로 더 확대가 될 건데 제가 지난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구글을 만든 사람이 이제 두 사람이에요. 레리 페이지하고 세르게이 브린인데
그 세르게이 브린이 이제 여기에 연루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트통이 다시 돌아오기 전에 그 볼전 아일랜드에 가서 거기에 있는 법정에서 증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방송에서 했고, 제가 말씀드렸죠. 트통이 돌아오기 전에도 미국은 군사 정부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런 군사 법정이 그대로 계속 그 트통이 돌아오기 전에도 그런 것들이 계속 진행 중에 있었다. 그래서 데볼루션이란 말도 했고, 컨티뉴에이션 오브 가버먼트란 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지금 팬데믹이 심각했죠. 그래서 우리가 뭐 그때 뭐 말할 수 없이 역사가 진짜 역사에 이런 일을 겪을 수가 있나 이럴 정도로 우리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것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절대 사라지지 않지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일은 계속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시 그 문제가 다시 대두돼서 그 신고무신 우리 맞은 사람들은 많이 죽은 사람도 있고, 실제 그동안 있었던 일들, 그 다음에 어떻게 딥스가 그거를 오랫동안 그 2000년대 초기부터 그거를 계획해서 결국은 2020년에 그렇게 그들이 그거 자기네들의 그 계획했던 대로 실천을 했죠. 팬데믹을. 근데 그 팬데믹 동안에 실제로 일어났었던 모든 일과 그 뒤에 숨겨진 전체적인 부패 구조가 결국은 또 폭로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 내부에서 나온 특히 유럽의 내부 고발자들, 그런 자들이 전체적인 일에 은폐했었던 그런 거에 연루돼 있었던 자들도 지금 대기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그 고발을 하려고. 그리고 지금 흰 고무신 얘기가 그것이 지금 우리가 뭐 그걸 다 강요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이 뭐 너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것을 할 수 없이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정말 뭐 너무 억울하다, 뭐 너무 원통하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끝까지 그것을 안 하신 분들은 뭐 너무 다행이고, 그때 할 수 없이 뭐 어디 갈 수도 없고, 특히 한국에서 뭐 굉장히 그거 규제가 엄청나게 철저하게 지켰죠. 뭐 전 세계에서 뭐 그거 가지고 뭐 앞장을 쓸 것처럼 그렇게 국민들을 힘들게 했는데, 그거가 이제 철저하게 규명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앞으로 지켜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늘 얘기하듯이 이 모든 일들이, 이런 작전들이 굉장히 천천히 진행되는 것 같지만, 이것은 이들이 철저하게 계획한 하에 단계별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빨리 끝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거 있는 거는 이처럼 거대하고 방대한 작전이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도 없고, 이것이 전 세계의 죄송합니다. 전 세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아주 굉장히 조심스럽게 추진해 가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 방송에서 레드스카이 이벤트를 얘기했는데, 그런 것이 잘 이해가 안 됐죠, 사실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 알고 싶어하는 마무리 작전, 이제 클로저라 그랬으니까 이제 마무리 작전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기밀 작전들과도 연결이 돼 있다. 레드스카이 이벤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리아 얘기는 지난 방송에 했죠. 시리아에 이제 그 알카이다 국가, 그런 테러 조직, 그런
IS 얘기도 했고, 그래서 그들이 아주 활발히 활동하던 나라들 아닙니까, 거기가. 그래서 그 시리아 안에 있는 그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공격을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렸듯이 워싱턴은 이 미들 이스트 중동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 있는 이런 테러 조직들을 이번에 완전히 드러내기 위해서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특통 행정부가 특히 이번에 아주 완전히 싹쓸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란 얘기는 조금 아까 했는데 펜타곤이 이란을 언제든지 지금 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는 다 끝났다고 어저께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격할 준비는 언제든지 되어 있고 공격이 필요하면 바로 이란을 공격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이란 관련으로 뭐 러시아, 중국 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나와서 가짜 뉴스가 지금 엄청 돌아다녀요. 그런데 여러분들 누가 뭐 이렇게 뭐 저도 유튜버이긴 하지만 가짜 뉴스가 많습니다.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뭐 자기네들 뇌피셜 막 내보내고 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많은 가짜 뉴스를 잘 이렇게 걸러서 여러분들이 듣고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란은 이제 오랫동안 딥스가 장악하고 있었던 나라죠. 그러니까 호메인이나 죽은 호메인이나 지금의 하메인이나 이름이 비슷하죠. 근데 그들이 다 오히려 이스라엘 나라와 긴밀히 자기네끼리는 내부적으로 연락하고 뭐 이러면서 겉으로는 원수같이 지내고 뭐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미국의 이제 CIA 그 딥스 얘기하는 겁니다. 그 딥스들이 이제 지금도 현재도 CIA에 완전히 흰모자만 있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CIA나 그렇게 그 딥스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란이 그렇게 살도록 계획하고 실행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그러니까 이란 국민만 불쌍한 거죠, 여러분. 근데 이번에 완전히 정권이 바뀌면 확실하게 그 이란 국민들이 해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특통 정부가 그 팔레비 왕세자하고 대화가 있고 서로 뭐 앞으로의 일을 그런 구상한다 하는 얘기는 제가 이미 몇 달 전에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진행 중에 있어요. 근데 뭐 확정된 일이 나오면 우리가 이제 확실히 알겠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냐면 이번 이란 문제는 이란을 공격한다 하는 말이 뭐냐면 딥스에게 보내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준 정보기관들이 뭐라고 지금 하냐면 야 좋아 우리가 지금 준비했어. 준비 다 돼 있으니까 니들도 You better be ready. 너도 준비해. 우리가 지금 미국이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경고 정도 신호 보내고 있는데 특통이 지난 봄인가요? 그 핵시설 가서 때릴 때 그 B2 바머 가져가서 때렸잖아요. 그 벙커버스터. 근데 그때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그때도 워닝 주고 뭐 언제까지 해라 뭐 이랬는데 그 워닝 준 날짜 조금 되기 얼마 전에 가서 때렸거든요. 그래서 이 특통의 워닝 그 경고는 그저 이렇게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행동에 옮긴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도 워닝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또 인텔이 나왔는데 베네수엘라 얘기는 많이 했죠. 지난 한 2주 정도입니까? 그렇게 했는데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니카라구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니카라구아도 겁을 먹고 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는 그들이 이제 정치범들 감옥에 자기네들 반대하고 했던 저쪽 아포지션 포스 그 반대파 있던 정치범들을 다 감옥에서 내보냈죠. 석방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뉴스는 아마 일반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슈퍼솔저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결국 그 베네수엘라에서 가서 본때를 보여가지고 슈퍼솔저들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지금 미국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란 얘기가 또 있는데 은행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거의 뭐 존재하는 데에 아주 존재 유무가 위협을 받을 정도로 지금 경제도 엉망인데 이 뱅크가 지금 완전히 그 붕괴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그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많이 자기 본국 시위하고 하니까 본국 국민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뭐 높은 숫자로 나온 통계는 뭐 2만 명까지 얘기를 합니다. 어디서 뭐 몇천 명이라고 그러니까 뭐 어느 숫자가 맞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 지금 현재 제일 많은 숫자 들은 건 2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그래서 뭐 사람들이 이제 죽은 거는 물론이려니와 도시들이 이제 불 타고 있고 한 100여 곳이 불이 타고 있고 실제로 이제 심각한 내전이 벌어진 거죠. 근데 그 나라 국민들도 너무 압제 쪽에 살았기 때문에 그 이번에 결단코 자기네들이 리버레이션 해방이 되려면 이런 어떤 하나의 아픔이 있고 이것이 아마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새로운 정권, 새로운 정부를 위해서 준비되고 있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그런 새 정부는 제가 세워지는 데는 트통이 함께 있고 트통이 그랬죠. 사람들 보고 우리가 간다.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 우리가 간다. 이러면서 시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트루소셜에 올렸었죠. 며칠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은 여러분들이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는데 요거 인텔이에요. 그래서 또 말씀드린 건 이제 그린란드가 뭐 지금 뭐 복잡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텔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그린란드의 전 세계의 그 억만장자들 빌리어네어라 그러죠. 그들이 엄청난 돈을 거기에 투자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억만장자 중에는 이제 선한 쪽인 사람도 있고 거의 와일해 억만장자도 있고 그동안 그렇지 않은 저쪽 딥스에 붙어 있었던 억만장자도 있는데 지금 세태가 돌아가는 거 보니까 내가 이렇게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전향하고 있는 억만장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린란드 안에 거대한 슈퍼시티를 만들기 위해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슈퍼시티 얘기는 몇 달 전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죠. 그래서 그 굉장한 테크놀로지가 있으니 그 테크놀로지를 다 사용해서 하나의 새로운 슈퍼시티를 만들 거다. 이제 그 얘기를 제가 몇 달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트통이 그 미국에는 이제 땅이 굉장히 큰 나라지 않습니까? 랜드가. 그런데 실제 사는 사람들은 이제 어떤 도시나 이렇게 모여 살고 미국 땅덩어리 큰 거에 비해서는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사실은 인구가 적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안 사람들이 많은 땅, 랜드, 토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실은
연방정부 소유의 땅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트통이 그 연방정부의 소유 땅을 그렇게 놀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느니 그런 거를 그때 10개라 그랬나요? 뭐 하여튼 그렇게 지정해서 그런 데다가 슈퍼시티를 만들면 어떨까? 그리고 그거를 뭐 연방정부 주도로 하는 게 아니라 민간 투자로, 프라이빗 펀드로 해서 이제 공모전 같은 걸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그런 슈퍼시티를 만들면 어쩔까? 뭐 그런 얘기도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아직은 우리들의 그게 이제 실행이 되면 우리한테 뭐 뉴스로도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그런 비밀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린란드에 그 빌리어네어들이 투자하려고 지금 완전히 거기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하는 얘기를 지금 제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슈퍼시티 얘기하다가 아까 이제 지금 미국 얘기를 또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린란드나 거기뿐만이 아니라 그쪽 북극 그쪽 지역에 새롭고 매우 발전된 슈퍼시티들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인터넷에서 그 얘기도 했죠. 캐롤 드미트리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이제 푸틴의 가장 측근이죠. 그자가 미국 그 전 세계의 뱅커들과 그 자신이 이제 미국에서 공부도 했고 월스트리트에서도 일을 하다가 러시아 사람이니까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능력이 많은 자니까 지금 푸틴을 위해서 이제 그런 파이낸셜 섹터 그쪽으로 뱅킹 그쪽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 얘기를 하면서 제가 머스크가 지하 터널을 뚫고 러시아와 미국을 연결하면서 또 러시아 안에 어떤 특정 지역을 미국에 내주고 여기에 미국이 와서 도시를 만들어라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갔다 하는 얘기를 제가 방송에서 인터넷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가 전부 다 연결되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그린란드는 이제 어떤 기술이 있어요. 그 기술이 있는데 기술 테크놀로지로 얼음을 녹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뭐 그런 게 없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깜짝 놀랄만한 슈퍼 어드밴스드 테크놀로지가 있다니까. 그래서 그거를 그러면 그 기술로 얼음을 녹이면 얼음이 사라지고 그 아래에 있던 초록색, 그린색, 그린랜드 초록색의 땅 그린랜드가 드러나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개될 내용은 그들이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시베리아나 캐나다의 아주 북쪽 지역 같은 곳에서도 마치 어떤 따뜻한 그런 환경을 인공적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추운 지역이죠, 거기가. 그런데 그렇게 따뜻하게도 만들 수 있는 그런 테크놀로지를 가지고도 있고 이제는 파이널리 그런 것도 사용할 거라 이 얘기입니다. 정신없죠, 여러분. 그 다음에 저는 뭐 이거는 뭐 그렇게 큰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뭐 또 여러분들 그 얘기 제가 지금 또 생각나는 게 뭐냐면 바닷물이 소금물이지 않습니까? 그 염분이 있죠. 그 세일린 워터인데 그 물 부족도 사실은 문제가 아니다 그러죠. 그래서 그게 그 바닷물을 이렇게 염분을 빼서 식수로도 사용하고 뭐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 무궁무진한 그 바다가 있기 때문에 사실 물 부족도 그런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면 말이 안 된다. 지금 이제 그런 얘기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게 수지 타산이 안 맞으니까 그렇게 안 했을 뿐이지, 물이 부족합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세일린 워터를 프레시 워터로 바꾸는 그런 테크놀로지를 사용해서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신 분들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얼음을 녹인다 하는 그 얼음 문제는 그린랜드 지역뿐만이 아니라 남극, 엔탈티카, 남극이나 거기까지 남극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극뿐만이 아니라 남극까지. 그래서 그게 이제 그래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것이 때문에 미국이 개입한 겁니다. 근데 제가 지난 방송에서 아예 제목 하나 따로 달아서 왜 트통이 그린랜드를 원하는지, 그 원하는 이유와 그동안 그린랜드 지역에서 자행되어 왔던 일들에 대한 얘기를 매우 자세하게 뭐 거의 그린랜드 얘기만 제가 했었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방송 안 들으신 분들은 거기 제목에 써 있어요. 그린랜드 트통이 그린랜드를 원하는 이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서 안 들으신 분은 들으시면 자세한 내용이 그 배경을 여러분들이 알고 깔고 지금 제가 말하는 그린랜드 얘기를 들으시면 이해가 훨씬 잘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작전인들이 아프리카 얘기 요새 자주 하죠. 트통이 가서 나이지리아 친 이후로부터.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많은 작전들이 특히 아프리카 남쪽 끝에서 시작해서 또 남극까지 이어지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우리들이 상상 못할 여러 가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계속 여기저기 글로벌리 지구상에서 일어날 거라고 합니다. 사실 뭐 나이지리아 가서 친 것도 우리는 사실 깜짝 놀랐죠. 근데 또 거기에 뭐 기독교인 핍박한다 그래서 그 기독교인 핍박하는 걸로 가서 혼을 내주러 간 줄 알았더니 사실은 그 여러 가지 속뜻이 있었고 거기에 슈퍼솔저도 나타났었고 그런 지하 터널도 그렇게 우리가 그런 보이스 피싱 그 시설도 다 파괴하고 했다고 했는데 또 거기에 또 지하 시설도 파괴하고 왔다. 그 얘기까지 제가 지난 방송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모든 내용은 확인된 confirmed 확인된 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슈퍼시티 얘기는 지금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 여러분들이 이거 옛날에 이런 얘기를 하더니 이게 실제적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구나 그런 얘기를 하고 조금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러시아에서도 슈퍼시티가 진행될 거다 만들어질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생각나서 이미 이 내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설명을 하다 보면 그 얘기를 이제 제가 애드립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 또 그 내용이 써 있는 게 여기 또 있네요. 그래서 아까 한 얘기인데 뭐 다시 한번 반복해도 괜찮겠죠. 그래서 머스크와 연결돼서 미국에서 러시아로 이어지는 지하 연결망을 만드는 작업도 함께 슈퍼시티 건설과 함께 진행될 거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캐럴 드미트리 얘기는 했고 러시아 금융 시스템하고 연결돼 있는 사람인데 그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들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러시아 안에 시베리아 지하에 숨겨진 검은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검은 피라미드 아시죠? 그것들이 시베리아 지하에 이렇게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굉장히 아주 내용이 많은 내용인데 지금은 제가 너무 지금 다른 지금 그런 뉴스가 나오면 검은 피라미드에 대해서도 제가 다시 또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미네소타 얘기는 조금 아까 했는데 지금 그 미네소타를 출발로 캘리포니아나 다른 그 블루 스테이트 그 주들이 다 지금 그 얼마나 부패와 아주 그냥
그것이 뭐 수십 년 동안 자행됐던 일이 지금 다 폭로가 되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아마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뉴스는 뭐 이미 들으시는 뉴스고, 그 다음에 이번에 그 트통의 그린랜드, 지금 이거는 인텔이에요. 그래서 트통이 지금 뭐 유럽 사람들이 이제 트통 때문에 좀 화가 났죠. 뭐 힘도 없는데 트통이 뭐 방위비 올리라 그러고 뭐 나토를 니네들이 이런 식으로 니네가 러시아로부터 뭐 하려면 니들이 잘 방위비도 올리고 해서 잘 해야지 뭐 이렇게 왜 미국에 의존하냐 뭐 이러면서 엄청 그들이 이제 좀 뭐 프레셔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떠한 얘기가 있냐면 사버린은 주권의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버린 유러피안 뭐랄까 사버린 유러피안 뭐 유니언, 아니 그러니까 유니언이 아니고 무슨 그런 어떤 자기네들끼리만, 그러니까 미국 뺀, 나토는 미국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공식 타이틀 명칭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공식 타이틀이 나오면 말씀드리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그냥 미국 나가, 니네 미국 나가고 그냥 나토 그냥 없애버리고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그런 다시 나토 같은 걸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움직임이 있고, 또 덴마크도 거기서 지금 목소리를 높인다는 거예요. 지금 덴마크가 피스톱 됐죠. 이제 미국 뭐 그린랜드 얘기 나오니까 이제 아주 발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그 트라이폴라 얘기를 했죠. 그 세계의 리존으로 결국 가까운 미래에, 이제 가까운 미래인지 뭐 2030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시간대는 아직 안 나왔지만, 이 흰모자가나 트통이 향해서 가는 건 뭐냐면 그 전 세계를 세 개 리존으로 나눌 거라 그랬죠. 세 개 리존으로. 그러나 그때에 트통은 이제 북미, 중미, 남미 이런 식으로 아메리카스 하고, 그럴 때에 지금 제가 말하는 유럽이 묶여지면 그것이 러시아하고 합쳐져서 결국 그들이 제가 말한 그런 리전에 그렇게 셋으로 나누는 리전으로 묶여지는 거에 성큼 다가가는 그런 액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지 말 게 뭐냐면, 그러면 뭐 유럽이 뭐 굉장히 러시아를 두려워하고 러시아가 침공을 할까봐 맨날 두려워하고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는. 근데 이거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러시아랑 자연스럽게 합쳐지면서 그렇게 서로 유나이트해서, 연합해서 하여튼 평화로운 그 지구를 만들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넷사라 얘기를 가끔 하죠. 근데 넷사라는 이제 국내고, G사라는 글로벌, 앞에 G가 글로벌이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가 뭐냐면, 그 209개국이 사인을 했을 때에 그것이 이 지구상의 모든 지금 이 소용돌이 속에서 다 이제 정리가 되고 딥스가 완전히 청소가 되고 이게 안정되면은 넷사라나 각 국마다 넷사라를 하고 G사라를 할 때에 그거의 첫 번째 선제돼야 되는 조건이 뭐냐면 이 땅에 전쟁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만약에 어떤 그 전쟁이 없는 게 필수 조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얘기는 이미 여러 번 했는데 지금 생각나서 또 같이 거기에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인터뷰하면서
앞으로 3년 정도 지나면 로봇가 훨씬 더 외과 수술 같은 거를 더 잘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의과대학 갈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했죠. 인터뷰에서. 근데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죠. 한국, 특히 미국도 뭐 비슷한 현상이 좀 있긴 한데 한국보다는 심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가장 똑똑하고 공부 제일 잘하는 아이들이 지금 의과대학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가 대학 다닐 때는 뭐 똑똑한 애들이 공대를 주로 갔었던 것 같은데 뭐 법대도 가고 뭐 그랬죠. 그런데 오히려 지금은 그냥 아예 머리 좋고 공부 잘하고 똑똑하면 다 의대를 가려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게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 뉴스가 진짜 황당한 뉴스가 되겠죠. 그래서 외과 의사가 이제 수술을 하지만 이제 굉장히 10시간이고 12시간씩 긴 장시간에 수술을 할 때는 몸이 굉장히 피로해지고 하니까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AI 로봇은 아예 그런 일이 없죠. 지치지도 않고 집중력이 떨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이야기를 머스크가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련으로 제가 조금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AI가 합법적으로 지금 의료 행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조 역할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의사 없이 AI가 직접 처방전을 내립니다. 지금 미국에서. 그래서 회사 이름이 닥트로닉이에요. 닥트로닉. 닥터에서 나온 말이겠죠. 그래서 닥트로닉이라는 회사가 조용히 시범 프로그램을 지금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AI는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의 처방전을 스스로 리뉴해줘요. 그러니까 만성질환자들 예를 들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이런 거 포함해서 어떤 대사질환이라든지 이제 그런 만성질환은 계속 약을 먹잖아요. 먹다 안 먹었다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계속 처방전을 계속 리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AI가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환자의 과거 병력과 기록을 보고 어떤 필요한 질문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약물에 충돌이 있는지 서로끼리 약물끼리 서로 클래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따르고 하면 안 되니까 그런 거를 이제 AI가 확인한 다음에 처방전을 바로 약국으로 보내면 그 사람들이 그거를 약국 가서 찾아다가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사람이 개입하지 않은 거예요. 그 프로세스, 그 과정 중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언제 시작됐느냐 하면 2026년 올해죠. 1월 6일 날 유타주에서 시작이 이미 됐습니다. 며칠 안 됐죠.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얘기네요. 대략. 열흘 전이네. 얘기네요. 그래서 이게 조용히 시작됐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이 일을 모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어떤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AI 지금 말한 닥트로닉 회사는 190가지 만성질환 약에 대해서 사람의 감독이 없이 처방을 갱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가 아니라 이미 우리한테 시작이 된 거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은 한 번에 $4, 앞으로도 $4씩 차지하고 지금 AI가 그 업무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보험 적용이 되겠죠. 보험회사들이 이런 게 엄청 이피션트하고 빠르고 하니까 그거를 다 지금 적용을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면 보험 적용이나 구독 서비스로 이제 바뀔 예정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걸 채택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지금부터 말하는 게 더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이제 AI가 처방을 갱신했잖아요. 근데 이제
걔가 실험한 그 결과를 보니까 사람이 하는 의사, 실제 의사, 그거와 99.2% 판단의 일치율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는 아니고 99.2% 일치율. 근데 여기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 그러면 사람이 처방냈을 때 사람은 그러면 100% 옳은 판단을 하느냐? 그건 아니죠, 여러분. 예. 그러니까 과로한, 여기서 이제 초점이 뭐냐면, 과로한 의사들이 굉장히 그 월크로드가 일이 많습니다. 짧은 시간, 주어진 시간 안에 수많은 환자들을 보고 처리하니까, 뭐 한국에 뭐 5분에 한 명씩 만나나 뭐 그러는데, 저도 며칠 전에 애니얼 체크업 하러 갔는데, 저는 제 주치하고 거의 1시간 정도를 제가 남편하고 같이 가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이 널널합니다, 여기는. 근데 미국의 모든 경우가 그런 건 아닌데, 저는 특히 그 의사하고 그렇게 오랜 시간을 가질 수가 있어서 굉장히 그거를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과로한 의사들보다 약물 중도를 훨씬 빠르게 찾아낸다는 거예요. 지금 얘가 닥트로닉이. 그 다음에 환자들이 약을 제대로 안 먹어서 생기는 연간 1,000억 달러의 손실 비용도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환자가 약은 타갔는데 안 먹는 거예요. 빼먹고 뭐 그러면 그것이 지금 이 닥트로닉이 AI가 하면 한 1,000억 달러, 1,000억 달러, 그러니까 100 빌리언 달러죠. 1,000억 달러 정도의 손실 비용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의사들이 업무 시간의 20%나 쓰고 있는 단순한 처방 주는 걸로 자기 시간의 20%나 쓴대요. 이제 그것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편해졌다는 게 아니라 의료 산업 구조 자체가 흔들리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한 일이죠. 그래서 그동안 의료 시스템은 수많은 절차와 예약, 끝없는 병원 방문으로 유지가 됐는데, 이 AI가 독립적으로 처방을 시작하면 그 구조가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만성질환으로 돈을 벌어오던 거대 빅파마, 아시죠? 우리 그 아주 사악한 애들이죠. 인간들에게 병 주고 약 주고 한 그 빅파마 얘기하는 거예요. 거대 제약산업의 구조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죠, 여러분. 그래서 동시에 의사가 부족한 시골 지역이나 접근이 어려운 곳에서도 사람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이번에 유타주에서 이거를 시범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미 다른 주들, 예를 들면 텍사스, 애리조나, 미주리주 같은 주들이 2026년 올해 중반부터 채택을 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방 차원에서는 AI를 FDA 승인 하에 의료 종사자로 인정하는 법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AI가 사람이 아닌데 얘가 의료 종사자냐 그러면, 그러려면 그걸 뒷받침해주고 합법화하는 법안이 통과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런데 이게 지금 굉장한 뉴스인데 왜 그럼 뉴스에 안 오느냐,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게 뭐냐면 주류 언론은 이걸 그냥 위험한 실험이야 하면서 그거를 그냥 dangerous experiment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위험한 실험에 불과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게 진짜 핵심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굉장히 이렇게 로우키,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들한테 이런 것이 알려지는 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빅파마가. 근데 언론은 뭐 걔네들하고 뭐 똘똘 뭉쳐있는 애들이니까. 근데 미국은 참 한심한 나라예요. 제가 오바마 오땡땡 대통령일 때 내가 그게 통과됐었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냐면은 미국은 TV에서 광고에 그 제약회사의 어떤 처방약 있죠. 제네릭이 아닙니다. 처방약. 그 처방약 선전을 허용했어요. 그 오땡땡 대통령 때.
그래갖고 뭐 듣도 보도 못한 약의 이름이 좀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걸 막 선전을 해요. 그리고 이거는 뭐에 좋고 뭐 새로운 식약이고 뭐 당뇨에 좋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너가 이 약에 대해서 너가 다니는 병원의 의사한테 요 약에 대해서 내가 먹어도 좋을지 하고 물어봐줘. 이렇게 방송에서 그런 거를 광고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거를 들을 때 참 한심한 나라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일반 개인이 무슨 그런 선전을 듣고 의사한테 가서 나 그 선전에서 들었는데 나 그 약 좀 괜찮으면 처방해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의사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고 굉장히 프로페셔널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래서 의사한테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너 그런 광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게 이제 세법이 통과돼 가지고 이제 오땡땡 그 대통령 때부터 그게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의사들은 그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예. 그 자기네들이 그 판단에 따라서 그게 내가 처방을 내리고 하는 건 나의 영역인데 그렇게 환자들이 와서 뭐 아는 척하고 이제 뭐 그런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거는 트통이 다시 돌아왔으니까 나는 그것도 좀 재고를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곁길로 나갔었는데 다시 돌아가서 그 조그맣까 말한 닥트로닉 그 AI가 그 처방 내려주는 얘기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얘기하면 의료 시스템의 문지기들 그 문지기들이 조용히 자동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권력이 사람과 집단에서 알고리즘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그래서 이게 이미 우리들의 허락 없이 이게 그냥 바뀌어가는 거예요. 바뀌어가.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AI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미 그 길을 들어서서 우리는 그 기차를 올라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기차가 그냥 뛰어내리지도 못하고 그냥 그 기차를 쭉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AI는 우리가 뭐 선택을 하고 안 하는 차원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그 AI라는 기차에 뭐 올라탔 거죠.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그게 말이 되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의 허락을 기다리지 않아요. 그냥 이미 떠났어요. 기차는 떠나고 우리는 그 기차 안에 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바뀌고 있고 우리가 되돌릴 수가 없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거는 AI가 뭐 진단하고 처방만 하는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물리적으로 직접 사람을 돌보는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옵티머스 3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얘기를 했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조그마한 처방 얘기로 약하게 시작을 했지만 이제 얘가 이제 실제 사람을 돌보고 수술도 하고 의사 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6년 올해 말부터는 제한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3세대가 배치가 되고 제한적으로 그 다음에 27년에는 본격적으로 확대가 될 예정이다. 그래서 이게 의료 분야로도 또 들어오는 거예요. 이 AI, 로봇이. 그래서 옵티머스는 손이 사람처럼 매우 정교하고 22개의 자유도를 가진 손, 그 다음에 산업용 로봇보다 4배 더 민감한 촉각 센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환자를 들어 올리기도 하고 상처를 소독도 할 수 있고 원격인 원격인 환경에서는 수술 보조까지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로봇은 그락 아시죠? 그 머스크가 만든 AI가 그락이에요. 그래서 그락 3 AI를 기반으로 작동이 되고 앞으로는 뉴럴링크 같은 인터페이스도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일하던 로봇이 이제는 24시간 사람을 돌보는 도우미도 되고 바뀐다는 거예요. 도우미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 지난 방송에서 제가 옵티머스 3세대 얘기했을 때 했고, 그래서 옵티머스는 예를 들면 환자의 생체 신호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주사를 0.1mm 이하의 정밀도로 주사를 놓을 수가 있고, 노인들에게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감정에 반응하는 대화 상대가 돼서 동반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뭐 좀 약간 놀랍기도 하고 좀 뭐랄까 좀 스케어 좀 걱정도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투라든가 표정이라든가 감정 변화를 인식하면서 대화를 바꾸기도 합니다. 옵티머스가. 그래서 이건 상상뿐만이 아니라 테슬라 내부 로드맵이 공급망을 통해서 일부 이 사실을 드러냈는데, 2026년에 요양시설과 의료시설에서 시범 프로그램을 우선 진행하는 게 그들의 우선순위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요양시설에서 로봇을 투입하면 인력 부족이 40% 줄어든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옵티머스가 병원 복도를 지나가며 약을 배달해주고 반복적인 재활 치료를 도와주고 간단한 처치를 하면서 그 사이에 사람이 하는 간호사들은 사람이 꼭 해야 되는 인간적인 돌봄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앞에서 말한 닥트로닉 같은 AI 자동 처방 시스템이 결합되면 어떻게 되나? AI가 채팅으로 진단을 하고 옵티머스가 직접 와서 돌보고 약을 전달하고, 그래서 중간 단계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의료 시스템에는 중간 단계 때문에 비용이 300%까지 3배죠. 최대 300%까지 부풀러져서 있는데, 이런 구조가 이 AI가 자동 처방을 함으로써 그거를 도입하면 이 구조, 그동안에 했었던 그런 낭비가 많은 그런 구조는 한꺼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어두운 면도 있어요. 이때까지는 좋은 면만 얘기했잖아요. 근데 어두운 면은 뭐냐면, 보험 거절 시스템과 병원 행정 조직, 서류만 처리하는 관료 구조, 이런 구조에서 수백만 명이 일하고 있죠. 많은 사람이 일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 사람들의 일자리가 이제 많이 없어질 거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역사적으로 처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의료의 관료 조직이 자기네 기존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새로운 치료법이 나오면 계속 막아온 거예요. 자기네 기존 세력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처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례를 들면 19세기에는 의사협회가 대체의학을 공격했죠. 그러니까 아메리칸 메디컬 어소시에이션 AMA라 그래요. 근데 그들이 어떤 대체의학이 있어요. 이를테면은 갑자기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제 엉겅퀴가 밀크 티슬인데, 저는 한때 또 가루도 먹었어요. 근데 그 밀크 티슬 안에 실리마린이라는 어떤 성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간에 좋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간을 그냥 실리마린을 먹어라 그러면 되잖아요. 그 엉겅퀴를 먹으면 삶아 먹든지 어쨌든지. 근데 미국의 의사들이나 미국의 록펠러가 단단하게 만들어 놓은 의료 시스템 자체는 그런 대체의학을 하면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웃기는 게 뭐냐면, 약을 실리마린을 그 자연에서 엉겅퀴 밀크 티슬 같은 데서 빼가지고 이거저거 넣고, 그게 이제 페트롤리엄 베이스드 메디슨이라고 그러죠. 석유에서 기반을 한 페트롤리엄 기반을 한 약이에요, 약. 그러니까 그 약이 뭐 좋을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인간의 몸에 좋지가 않죠. 그런데 그 록펠러가 그 시스템을 단단하게 아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체의학, 아까 말한 그냥 엉겅퀴 그거 먹어 그러면은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실리마린을 빼서 이것저것 합쳐가지고 약이라고 만들어 놓고 FDA가 또 승인을 한다 그러고 그러면서 그거를 약으로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몇백 배, 몇천 배를 들여서 차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냐면, 그렇게 대체의학, 민간요법, 이거는 아주 왼수로 삼은 거예요, 이들이. 그래가지고 대체의학으로
암을 고친다니 어쩌니 하는 사람은 다 뭐 회의 병원에서 쫓아내고 또 병원 열어서 프랙티스 하면 병원 문 닫게 하고 또 쫓아내고 뭐 하여튼 엄청나게 치열하게 그들을 다 말살했어요. 대체의학 한다니 민간요법 한다는 사람들은 의사들은. 그래서 미국에도 그 19세기에부터 그런 의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 등살에 그리고 뭐 의사협회에서 쫓아내고 뭐 그래서 살아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체의학을 그렇게 공격했다. 그러니까 무슨 제가 이런 얘기 간간히 과거 방송에서 얘기했죠. 그 다음에 20세기에는 특정 주파수를 이용한 치료법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20세기에 지금 제가 말한 매드베드가 어떤 주파수로 프리퀀시를 고친다 그러잖아요. 같은 맥락이에요. 근데 그런 걸로 어떤 특정 주파수를 이용해서 사람을 치료한다 그러면 그걸 또 말도 못하게 억압을 한 거예요. 못하게 했어요. 그랬고 1930년대에는 주파수로 병원구를 파괴한다는 기술이 암을 고치고 그러는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완전히 그것을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역사적으로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의 의료 시스템으로 발전되고 자기 딥스가 사람한테 그렇게 의료 시스템으로 뭐 아프게 하고 또 약 주고 또 아프게 하고 약 주고 되도록 약 오래 먹고 길게 있으면서 또 이렇게 고통받고 또 약 주고 뭐 이 말을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닥트로닉 조금 아까 말한 AI가 이 의료 시스템으로 들어오는 것이 이 장벽을 어떤 이제까지 그들이 리지스트하고 했던 장벽을 돌파하게 되는 일이 된다. 그래서 과거에는 사람이 시행착오로 약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약을 만들면서 굉장히 실수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AI가 몇 시간 만에 새로운 효소와 단백질을 만들고 설계를 하고 질병을 거의 분자 수준에서 타겟해가지고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AI를 이용해서 새로운 생명체와 단백질을 설계하는 바이오 기업들이 2025년 기준으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닥트로닉 AI 처방 프로그램은 시범에 지금 단지 시작에 불과하고 AI가 개인 맞춤 치료를 설계하고 유전 질환을 고치고 노화를 되돌리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AI가 앞으로는. 그래서 여기에 흥미로운 사실이 뭐냐면 과거 몇 년 동안 트통이 우주 시대의 의료를 해야 돼. 또 기적 같은 의학을 해야 돼. 이런 표현을 연설하거나 스피치할 때 이제 자주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저도 그 사람이 매드베드를 언급하길래 트통이 언급하면 저거는 없는 건 아닌데 해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2021년인가 그때 방송에 매드베드를 여러분들한테 내가 소개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얘기는 많이 했어요. 그런데 또 작년 2025년 9월 달에 AI로 그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투통이 자기 트루소셜에다가 매드베드 영상을 올렸죠. 그다가 며칠인가요? 얼마 있다가 싹 삭제해버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왜 없앴지? 그러면서 그런 일이 있었고 제가 그 얘기는 방송에서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드베드 얘기가 지금 전 국민이 그거를 이제 전 국민까지는 아니죠. 관심 없는 사람은 아직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건 단순한 매드베드는 상상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재생 기술이나 주파수 기반 치료 장비다. 그래서 AI는 말로만 똑똑한 단계가 아니고 이제 AI는 보고 듣고 만지고 또 사람을 돌보는 단계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변화가 조용하지만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AI가 하고 있는 일이 이제 의료 관련으로 이 뒤로 더 있는데, 제가 오늘 일부가처럼 이렇게 우선 시간이 지금 다 돼서 요까지만 얘기를 하고 그 사이에 많이 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얘기는 뭐냐면 이제 AI가 그 처방, 근데 이제 처방이 아니라 이제 수술도 하고 또 노인들 요양병원에서 이제 그 실제 도우미가 되고 뭐 이러면서 또 그 뒤에는 여러 가지 의료 시스템에 전격적으로 투입이 돼서 여러 가지 웨어러블 기계라든가 유전자 정보, 생활 패턴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수십 년 전에 이미 앞으로 수십 년 후에 있을 질병을 미리 예측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의사들은 그렇게 못하죠. 내과 의사들은 그런 거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얘기를 요 다음에 AI가 의료계로 들어오면서 사회적 변화와 어떤 기술적으로는 어떻게 놀라운 일을 AI가 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와 분석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다음 방송에서 하겠습니다. 긴 얘기 들어주시냐고 고생들 하셨고, 또 멤버 아직 안 되신 분들은 멤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구독 좀 해달라고 지난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구독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구독을 좀 눌러주시고, 그래서 그래도 나나방송에 그래도 5년 넘게 했는데 2만 몇 명, 이거 여러분 좀 말도 안 되죠. 그래도 3만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0 몇 분이 하시면, 가만 있어봐. 3만, 하여튼 뭐 좀, 구독을 안 하시면서 들으시는 분은 구독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멤버십 업그레이드 해주실 분은 업그레이드 해주시고, 그냥 우리가 같이 만들어가는 방송이라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뭐 그냥 들으시는 분도 매우 감사하고, 또 멤버 돼서 들으시는 분들도 아주 감사드립니다. 라나였습니다.